이번엔 김영우 전 의원이 주목한 만남은 무엇일지 노래 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래를 하라고요? 예.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뭐 기자 시키더니 이번에는 또 노래까지 참 뭐 시키면 합니다. 아유. 너무 조용히 해. 바로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사랑해. 끝까지 할 거야? 사랑해. 정말. 너를 사랑해. 끝까지 다 했어. 아니 이게 어서 교습받고 온 거야. 도움이 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혼자 연습 다 해놓고 말이야. DJ 이런 거 대기실에서 안 하잖아. 우리들이 막 음악 듣고 몇 번 부르셨어요, 집에서? 솔직히 수도 없이 했어. 이 노사연의 만남 네.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이 노래를 듣고는 좀 어떤 만남 떠오르셨어요? 좀 불편한 듯한데 나중에는 좋아지는 만남. 최근에 예를 들자면 저는 그 장제원 의원하고 표창원 전 의원. 그 옛날에 그 상임위에서 한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경찰이야. 그러니까 내가 경찰이야. 그렇게 싸움이 났어. 장재원 왜 표창원? 이리 와봐. 경찰이다. 경찰이야?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저는 이게 만남이 운명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결국 헤어질 것 같은 그런 만남이잖아요. 최근으로 치면 김기현 당대표랑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만남이 시작은 같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서로 간에 좀 그 요구하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아닌가. 끝까지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앞부분만 사랑해 너를 사랑해. 집중을 안 하셔. 사랑한다고 계속 하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은 사랑한다. 후회와 눈물 이게 아니 그 일종의 연관은 될 수 있는데 웨딩 마치는 안 돼.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런 거를 딱딱 얘기를 해야지. 역시 수준이 높아. 내가 인정해줘. 앙숙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비명계하고 이준석.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같이 만들 거냐 할 거냐 이 문제인데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결혼식으로 꼴이 나기는 어렵다. 맞나요? 그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의 그 이상민 중진 5선 의원의 은밀한 만남. 저는 보통 만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12월까지는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거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그랬는데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의 강도가 더 세져요, 지금. 발언 수위도 높아졌고. 오늘이 55%인가? 원래 며칠 전이 50%였고 하루 1%씩 오른다니까 오늘이 한 55%.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뭐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서서 탈당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준석 씨랑 같이 뭘 도모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국힘을 대체할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인지 제3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지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한다? 안 한다? 60%. 네, 탈당 쪽에 60% 탈당 쪽의 가능성이 조금 커졌어요, 최근에. 네. 지금으로선 탈당한다. 네. 저는 뭐 99% 탈당한다고. 99% 탈당한다. 99% 탈당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수석님은요? 탈당 안 한다. 탈당 안 한다. 수석님이 항상 잘 아주 맞추시는데. 극소수 의견입니다.
극소. 예측을 잘 하시니까. 네. 아니 신당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으나 당은 안 만들 거다. 그 전제 얘기예요. 그래서 캠페인용 뭐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나 이러지 신당까지 만들어서 뭐 전국에 후보 내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했어요. 이 전제가 뭐냐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했는데 쫓겨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징계 취소가 됐잖아요. 징계 취소되면은 저는 100% 공천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내쫓기는 상황이 아니면 당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남아서 출마할 수 있는 이준석의 명분. 이거는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의 변화 혁신을 요구를 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엄청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윤핵관도 정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통령도 변화해야 된다.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자리매김돼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지금 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당이 움직이고 있는 큰 흐름을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 첫 단계로 징계 취소를 하는 이 손을 내민 겁니다. 자기가 가장 억울해하는 지난해 멀쩡한 당대표 축출 사건의 시작이 됐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취소시킨 거예요. 효력을 정지시킨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걸로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킨 겁니다. 그 정도면은 자기가 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당에 대한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 자기의 전직 당대표에서의 최소한의 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유한 위원장을 문전박대하거나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당 차리겠다고 떠들어대지 않죠. 제가 볼 때는 이미 당을 떠나기 결심을 섰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징계가 취소됐잖아요. 그럼 제자리로 가야 돼. 이준석 대표는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당 대표입니다. 다시 당 대표가 되는 겁니다. 당대표 다시 시켜달라. 당 대표 다시 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래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은 마삼중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뭐 선대위원장도 시켜주고 좋은데 공천도 주고 내 지분도 챙겨주고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봐요. 단순한 이게 그냥 그 세불릭이나 아니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탈당, 최소한 신당, 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났고 말이죠. 그래서 신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이 몰고 올 여파,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민주당 비명들 만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위장 만남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축구팀 바르셀로나라 옛날에 메시가 있었어요. 메시가 스트라이커야. 근데 메시가 아닌 키 큰 사람을 앞에 9번 가짜 스트라이커를 세워요. 또 골은 메시가 넣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뭐 이상민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나갈 거면 그냥 국민의힘까지 뭐하러 이준석 정당 가겠어요. 당선도 안 되는데. 밥값 누가 냈는지 보면 알아. 내가 보기엔 이상민이 냈을 거야. 이상민이 내야지. 아니 그러니까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니까. 근데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밑작업을 하려면 이준석 대표가 막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당을 못 만든다는 말에 100번 동의하는데 이준석은 나갈 건데 신당을 만들 능력과 계획과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어요. 두 분의 예측 중에 누가 맞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